아, 네, 어머니, 아버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많이 와주셨어요. 자, 감동 그 자체인데요. 제가 이제 지금 저의 이름은 그레이스 강사입니다. 저는 지금 특목상관 별관에서 우리 초등 친구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 초등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제 최상위 프로그램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많은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께서 와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그리고 또 이제 CNC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죠. 아, CNC 중등 입시 학원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초등 친구들이 오는 나이가 점점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4학년 때부터도 많이 오는데, 제 수업을 들으시고 또 우리 강사분들의 수업을 들으시면은 아니,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재미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영어 원어를 되게 많이 쓰시네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입증하는, 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해보는 인터뷰 이런 것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저랑 재미있게 CNC 한번 설명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친구들과 만나는 거에 있어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일단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 수업은 어떠냐? 첫 번째, 재미있습니다. 일단 재미가 있어요. 애들이 다 재미있다 그래요. 저도 재밌어요. 저도 일단 즐기는 수업이기 때문에 같이 영어를 배우면서 놀아요. 그래서 놀면서 배우는 수업이고요. 두 번째는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목동에 있는 우리 많은 아이들이 공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힘들지 않길 바라요. 저도 힘들게 한국에서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숨통이 트이는 수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 효율적인 수업. 이상해요. 숙제는 많지 않아요. 왜 CNC 하면 숙제 되게 많다 그러잖아요. 전 숙제 안 많아요. 숙제가 안 많은데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하는 수업은 빡세요. 뭐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수업만 들었는데 어머, 점수가 오르네? 우리 친구들이 막 반에서 전관에서 1등을 하네?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수업이 제 수업이다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CNC 초등 잉글리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저와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일단 저에 대해서 조금 부끄럽지만 그래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연대에서 오래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학부라고 해서 영어로 4년 동안 공부하는 UIC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학 석사도 졸업을 했습니다. 박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박사까지 했냐면, 선생님이 공부를 해야 아이들도 뭔가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 더 동기부여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주로 이제 CNC에 오기 전까지는 대치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에 조금 유명한 초등학원들, 그래서 중등, 그래서 KNS라던가 삼보학원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토플은 거의 뭐 이제 전문가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하는 수업 중을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중언어 수업이다. 초등은 이중언어 수업이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먼저 이제 한국식 수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문법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문법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등은 문법이 거의 7, 80%라고 보시면 돼요, 어머니. 그래서 내신이 다, 중등은 문법, 고등은 내신이 다 독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독해하고 문법 수업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독해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토플 실전 지문들로 많이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GT 레벨 5학년 최상위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점차적으로 고난이도 토플 지문을 좀 타반에 비해서 많이 노출을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토플 모의고사, 그다음에 수능 모의고사 이런 실전 지문들을 아무래도 최상위 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거의 중등 고교까지도 넘나드는 난이도예요. 그래서 문법, 그리고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독해나 문법 같은 경우도 오답 노트는 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집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틀린 문제에 대해서 다 해설을 하고 3문항씩 골라서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하는 방법. 그래서 다 오답 노트하고 진행하고, 당연히 뭐 리뷰 테스트, 뭐 숙제 이런 것들 다 있고요. 단어 시험 있고요. 자, 요게 이제 제가 사용하는, 제 실제 사용했던 툴입니다. 제가 토플을 되게 오래 공부했어요.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토플을 고등학교 때 120점 만점에 116점을 맞았는데 그 점수를 땄어야지 대학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토플을 한 고등학교 내내 공부를 했고 그때 제가 써서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GT 반 친구들, 스템 반 친구들, 하버드 반 친구들은 요걸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틀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그 선생님이 실제로 썼는데 도움을 받았던 독해 오답 노트 방식을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같이 진행을 합니다. 와, 너무 멋있죠? 대치동에 있었을 때 제 초등학교 6학년 제자가 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쓴 게 아니라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은 다 한국어로 쓰고 왜 영어로 안 쓰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영어로 쓰면 애들이 뇌를 빼고 적어요. 그냥 베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전환해야지 생각을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영어로도 하는 것도 하니까 한국식으로 할 땐 제대로 하자 해서 정확하게 근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답도 우리 답에 대해서 선생님의 강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왜 그것이 답이 되는지 설명이 돼야 되고 제가 조금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 되게 꼼꼼해요.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반이 뭐 18명이었을 때에도 지금은 제가 정원을 15명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한 명 한 명 제가 다 읽어봤어요. 함상. 그래서 매일 요거를 하는데 이제 독해 시간에 요게 끝나면 제가 읽어봐요. 그리고 퀄리티가 좋아야 돼요. 퀄리티가 안 좋으면 do it again. 다시 해. do it again. 다시 해. 그러다 보면은 이게 퀄리티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대충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교정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빠른 친구들은 하버드 반에서 한 달만 해도 거의 토플 리딩이 만점이 나오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토플은 좀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다. 문법 오답 노트도 양식이 있죠. 문법 오답 노트는 사실 특별할 건 없고 그냥 뭐 이제 공식 위주의 좀 설명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생님도 납득이 돼야 되고 본인도 납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많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암기 노트입니다. 암기 노트는 GT반은 필요한 문법의 경우에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스템반부터는 필수예요. 매 수업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필수 문법 예를 들자면은 뭐 1형식부터 5형식, 투부정사, 관계대명사 등등은 솔직히 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판서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개념은 판서로 가르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개념이 반복돼요. 제가 가르치면서 제일 딜레마였던 게 책이 바뀌면 책으로 너무 많이 가르치면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념은 계속 반복되게끔 선생님의 판서로 이거 다 선생님 판서와 책을 이제 합쳐서 수업을 가르치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한 번씩 이렇게 적어야 되고요. 예문은 본인들이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템반부터는 필수, 항상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요즘에는 스템반에서 백지 테스트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투부정사 같은 중요한 거 할 때는 안 보고 써보는 거예요. 수학 공식 쓰듯이. 예,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좀 점검하면서 넘어가고 있다. 요거는 또 제가 작년 중반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초등 친구들은 원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이제 특목상관 별관이 도서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중등 선생님이랑 건물을 같이 쓰다 보니까 원서에 대해서 너무 아이들이 이제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을 하고 제 교실이 엄청 핑크핑크하거든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핑크색을 좋아해서 교실이 완전 이제 애들 정신 연령이랑 저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실에 예쁘게 인형들도 막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해가지고 제 책장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나중에 중등 생기부에도 또 기입할 수 있게끔 2달에 한 번씩으로 좀 바꿨어요. 왜냐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2달에 한 번씩 비문학 원서들도 있어요. 문학 비문학 원서들이 있고 어머님들 학생분들 당연히 추천해 주실 수 있고요. 한 달에 선생님이 10권에서 15권 분량의 책을 계속 추가 중이에요. 요거는 제가 사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투자죠. 아이들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이제 재밌는 거예요. IB 수업.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해요. 우리 특히 꼬꼬마 애기들이 이거를 너무 이제 삶의 낙으로 삶아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영어 수업 언제 해요?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는데 Literature Movie IB 클래스 저는 영화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어머님들. 그럼 영화를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냐고 하면 영화를 그냥 이런 걱정 많이 하세요. 영화 그냥 틀어놓는 거 아니야? 이거 시간 낭비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영화의 중요한 장면을 10분에서 15분 영어로 같이 시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장면을 딱 끊어요.
딱 장면을 끊고 그때부터 다 원어 수업이에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비문학 또는 문학 질문들을 영어로 던집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의 창의력이나 사고력을 이용을 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좀 이따가 또 제가 예시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학적인 대답이 분명한 작품들이 있고 분명하지 않은 열려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열려있는 작품들은 토론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정답이 있는 작품들은 선생님이 정답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되면 작품이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가 노트가 만들어져요. 영어 노트, 감상 노트. 그래서 그 노트를 기반으로 해서 에세이를 적게 됩니다. 단순한 독후감은 아니고 문학 비평 에세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쓰는 방식은 제가 이제 연대 언더우드 국제대학에서 배웠던 영문학 에세이 쓰는 방식이랑 동일하고요. 당연히 제가 쓰는 방법은 다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뭐 이제 5학년에 이제 많이 다니는 그 학원 아시죠? 많이 그 다니는 학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오셨을 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쉬움이 있다. 이전에 다녔던 학원에는 다 재미있었는데 첨삭을 꼼꼼히 못 받았대요. 근데 저는 시간이 좀 걸려도 제가 작년에 학생이 100명이었거든요. 100명 첨삭을 한 줄 한 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시간을 더 써요. 그래서 되돌려받는 데는 2, 3주 정도 걸리지만은 진짜 한 문장 한 문장 다 고쳐줍니다. 그래서 한 2번, 3번만 들어도 애들이 라이팅이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이따가 제 제자들 인터뷰 보시겠지만 나중에 하나고 또는 대원 외고 이런 데 갔을 때 라이팅 할 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럼 IB가 무엇이냐 되게 많이 궁금해하세요. IB는 쉽게 말해서 문학, 비문학 수업 플러스 다른 과목들도 다 포함하고 있는 국제 시험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문학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영어 토론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글쓰기를 심층적으로 향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IB라는 이 국제 바칼로레아라는 이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문학 작품을 주로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IB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제 저하고 수업을 해봤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주제가 다양해요. 영화도 그쵸? AI나 로봇에 대한 영화를 할 때도 있고 또는 뭐 우리 최근에 했던 뭐 헬프라던가 인종차별에 대해서 할 때도 있고 또 뭐 다양한 뭐 디스토피아에 대해서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문화에서의 배경 지식을 제공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던지는 질문들은 비문학 지문에 가까워요. 예를 들자면 최근에 했던 질문 중에는 우리 아이로봇이라는 걸 설하는 선생님이랑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로봇을 할 때 인간과 로봇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로봇이 만약에 인간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인간한테 끼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무엇일까? 이렇게 되게 깊은 질문들을 많이 던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이해력이나 사고력 이런 것들이 1년 정도 지나면 아이들이 되게 많이 좋아져요. 그리고 라이팅이랑 피드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영문법 적용하는 연습이나 글의 구조 파악 능력, 글의 논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제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IB가 입시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문과 쪽에서 요즘에 조금 핫한 고등학교들이 뭐 대형 외고는 항상 힘이 셌으니까 요즘 조금 그렇긴 하지만 대형 외고, 하나고, 외대부고 이런 곳들에서 IB로 지금 영어 수업이 바뀌고 있어요, 어머님들. 그래서 당연히 유리해요. 재밌기도 재밌는 건데 재미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학교들이 IB로 수업을 해요. 문학으로. 그래서 대연외고에서는 이 심화영어 회화 제가 요거 그 과외도 했었어요. 근데 애들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 내신 지문이 무작위로 나와요. 그러니까 대비할 수가 없고 암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나왔던 게 이제 비문학 문학 관련으로 굉장히 긴 지문이 나오고 저번에 제가 기억나는 게 차이나 One Belt One Road 그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의 패권 경쟁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제학이라던가 이런 거에 이해가 없으면 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준 깊은 독해 문제들이 나온다. 실제로 대연외고 고2 내신 교재였던 게 이제 요 Fahrenheit 451 이거 디스토피아 책이고 어려워요. 근데 요게 교재예요. 그래서 문학 작품을
평상시에 읽지 않았고 어렸을 때 다독이 안 됐고 문학 작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가 없는 친구면 못 따라가요. 수업이 1등급이 안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대원외고 수행평가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평가가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거의 내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40%, 50%가 이제 수행평가예요. 근데 그중에 20%가 뭐 라이팅, 뭐 문학 같은 시집 이런 거에서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팅 수행을 하는데 대원외고 라이팅을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거의 3차에 걸쳐서 점수를 주시는데 마지막 채점이 엄청 까다롭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말을 해줬어요. 하나고가 또 엄청 핫한데 요거는 2022년도 거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 제자가 저한테 알려준 내용이고 영미문학 수업이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하나고 글밥이 너무 많아요 이래요. 글 쓰는 게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읽어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방대하다. 영미문학 수업이 되게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비문학 교재고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한 권을 전부 다 소화해야 되고 비유, 은유,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숨은 메시지 이런 게 우리가 IB에서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가고 소설, 희곡, 시 폭넓게 다루고 영국 문학, 미국 문학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책을 읽는 걸로는 안 돼요. 분석을 해야죠. 분석을 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많이 거쳤던 친구들이 훨씬 잘한다. 그래서 이 책입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이게 엄청 어렵다고 저한테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비문학 책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문학 책도 너무 깊고 그래서 공부가 깊이 있게 되어 있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대요. 아예. 그러니까 다 준비를 끝내서 하나고를 가야지 하나고를 가서 내가 뭐 한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 친구들 IB 수업 오늘 제가 IB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Movie and Discussion 영화 수업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보통 세 개를 요즘 많이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디스토피아에 관련돼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헝거게임 시리즈 가르치고 있고요. 헝거게임은 좋은 게 책이랑 연계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디스토피아 관련된 소재들 많이 공부했고요. 이것도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미디어 비평, 트루먼 쇼. 그래서 트루먼 쇼 같은 경우는 미디어 비평이 가능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아이들 굉장히 흥미로워했고 상징성 엄청 많고 숨어있는 메시지 굉장히 많은 비판적 영화죠. 그다음에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거 그죠? 아이로 뭐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AI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차 혁명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로봇의 관계, AI와 인간의 관계, 그리고 AI와 로봇의 발전도를 어느 정도 발전을 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토론을 많이 진행을 했던 작품입니다. 지금 히든 피겨스를 하고 있어요. 헬프는 이미 진행이 됐고, 그래서 racism issue. 그래서 우리 192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미국에서의 흑인 인권 문제들, 이런 사회적 문제, 문화적 문제들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게 인터스텔라 또 진행을 했어요.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해요. 5학년들도 따라와요. 신기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해주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 따라오고 재미도 있는데 많이 는다. 그래서 그래비티는 제가 생각 중입니다. 앞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비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역사 관련된 것도 수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 Grave of Fireflies는 일본어로밖에 더빙이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요즘은 많이 못했는데 하버드반에서 진행을 했던 수업이고요. 이거는 이제 Life is Beautiful에서 유대인 학살 문제 그런 것들 많이 진행을 했던 작품입니다.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본인들이 본 영화에 대해서 PPT를 만들어야 돼. 완전히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영문학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맞춰진 베이비 세미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 제자 중에 대원외고 간 제자가 중학교 때 만든 거예요. 중1 때. 그래서 아까 요 Grave of Fireflies라고 하는 반딧불이의 묘라는 작품을 보고 만든 거예요. 반딧불이의 묘라는 작품은 이제 세계 2차 대전에 일본과 미국이 싸웠을 때 일본이 이제 책임 소재가 얼만큼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이 작품의 주제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전쟁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고 아이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기네들이 뭐 잘못했던 그런 전쟁 범죄에 대해서 미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가는 이 전쟁을 비판하고 싶었던 것이다라고 아이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짰던 것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문학 장치들을 배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characterization이라 그래서
반딧불이의 묘가 전쟁 영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머님도 아버님도 생각해 보세요. 전쟁 영화면은 좀 불쌍한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근데 주인공이 막 헬스보이, 막 김종국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슬플까요? 안 슬프겠죠. 근데 주인공이 애기들이야. 너무나도 귀여워요. 너무나도 귀여운 5살짜리 여자 꼬맹이. 그리고 그 꼬맹이를 보호해주고 케어해주는 너무나도 성숙한 8살짜리 오빠.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에 효과가 뭐냐는 거예요. 관객들이 더 동화를 잘하게 되죠. 그리고 불쌍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전쟁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는 것도 문학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배운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본인들이 이해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 아, 상징성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문학작품 공부하면 상징 공부해야 돼요. 상징이 뭐냐? 자, 반딧불이의 묘죠. 제목도 반딧불이의 묘인데, 반딧불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어렸을 때 반딧불이 보셨어요? 예쁘죠? 아름답죠? 반딧불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예뻐요. 그래서 희망을 상징할 수 있고 아름다움을 상징할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반딧불이 금방 죽지 않아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은 이 세치코라고 하는 주인공이 엄마를 생각하면서 반딧불이랑 같이 놀고 다음날에 반딧불이를 묻어주는 묘그림이 나와요. 반딧불이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딧불이는 이 어린 아이들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전쟁 속에서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던 아름답고 순수하지만 단명했던 불쌍한 어린 아이들을 상징하고 그 피해자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상징성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깊이 있게 재미있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세이 당연히 꼼꼼하게 첨삭이 들어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문장 한 문장 오래 걸려도 다 고쳐주기 때문에 퀄리티가 높을 수밖에 없고 조교를 쓰지 않습니다. 직접 다 첨삭을 해줍니다. 요거는 우리 조금 재밌으실 수 있는데 귀멸의 칼날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제가 비문학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대치동 아이가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첨삭을 해줬던 거고 이거 다 고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다 고쳐 있는 거고 마지막에 이렇게 점수와 함께 이렇게 피드백도 같이 준다. 그리고 어머님들한테도 다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PPT 발표와 그리고 에세이, 리라이팅까지. 그래서 되게 많이 영어가 들어가고 우리 CNC 영어가 입시 영어가 아니다, 초등은. 그래서 미국식 영어와 한국식 영어를 섞어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 제자들의 인터뷰를 좀 부끄럽지만 틀어보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저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래도 제 너무 소중한 제자들이고, 지금 이 제자들은 나이가 좀 있어요. 이 친구 요번에 고려대 붙었어요. 그래서 고대 미디어학부 간 친구고, 저하고 IB 수업 한 1년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원외고 도곡과를 합격해서 지금 멋지게 고대생이 되었는데요. 우리 친구 인터뷰 한번 들어보실게요. 현재 대원의 공부학과 2학년으로 재학 중인 김지은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토플 준비를 하면서 토플 리딩 라이팅 수업과 영화를 보고 그 문학 작품을 보고 분석하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때 알려주신 독해 방법이요. 모의고사에서 고난도 문제를 풀 때나 토플 공부를 할 때나 탭스 공부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보고 분석하는 수업은 그 당시에 되게 재밌게 들었었는데 중학교에서는 못 듣는 수업이기도 했고 평소 재미로만 봤었던 영화를 하나하나 분석하며 생각을 좀 더 심화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배워둔 라이팅 테크닉이 나중에 토플 공부할 때나 대원외고 와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대원외고에는 심화 영어 회화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수업 중에 하나가 1년 동안 원서를 읽으면서 분석하는 수업인데요. 그 수업에서 문학 작품을 분석했던 그때 당시에 분석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런 분석 테크닉들을 배웠던 것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에세이 경시대회나 에세이 수행이 정말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빛나쌤 수업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학 분석 수업 때 이 분석한 거를 스스로 분석해서 영어로 발표를 하고 에세이를 적어가는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발표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영어 발표를 할 때나 한국어 발표를 할 때나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심형의 과목 기말고사에서 토플과 비슷한 형식의 시험을 보는데 내 빛날 시간, 수업 시간에 주었던 이 테크식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 개인적으로 항상 재밌게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었고 쌤이 알려주시는 테크닉도 한 번 배워보면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외부를 목표로 한다거나 영어 실력을 확 키우고 싶은 학생들한테는 이 수업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우리 대원외고 제자가 멋진 인터뷰를 해주고요. 이 친구는 한영외고 합격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지금 미국에서 유학 중이고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서 이 친구는 이제 얼굴 공개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멋진 친구입니다. 한번 이 두 친구 영어로 인터뷰해줬어요. 제가 자막은 해놨는데 한번 들어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지원이고요. 오늘 인터뷰 영어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ther ranging from history passages to scientific passages, by her amazing grammar lectures, which are amazingly helpful on a lot of aspects, such as understanding the phrases correctly and enhancing my reading speed. Also, she implemented the one on one which is amazing study tool and study method for you guys to get better in English, which helped me, which I'm still using in US high school and AP US history or AAP English, where I have to compete with the students in the US whose mother tongue language is English, and it is that important and it is that useful to you guys. So I recommend you all to take a class and to learn from Akina teacher because she's not just a great teacher, but she's an amazing person. She will keep you up when you guys are having a tough times, and she will encourage you guys to keep up your studying the English and to get better in English. Most important. So lastly, after I met Akina teacher, my whole learning journey of English totally changed. So, and it was such an honor to learn English from Akina teacher. 어, 예,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박빈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 많이 해줘가지고 부끄럽네요. 네. 이 친구는 이제 하나고 붙은 친구고 지금 고3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약간 소음이 있습니다만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고 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고등학교 2학년을 재학 중인 김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박진아 선생님께 영어를 배웠었고, 고등학교 오고 나서도 방학 때 수업을 들은 경험이 있는데요. 우선 비문학 부분에서는 토플 문제풀이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문장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장과 다음 문장 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그 요소들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따지는 연습을 많이 시켜주셔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단어 테스트도 꾸준히 봤었고 문학 부분에 있어서는 영미권의 소설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작품을 하나 선정해서 그거를 같이 깊이 있게 읽고 토론해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저만의 주제를 잡아서 에세이를 작성하는 활동을 주로 했었는데요. 그 에세이를 작성함에 있어서 작품 속에서 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고 그것을 설득력 있고 정형화되는 에세이 방식으로 담아내는 연습을 많이 시켜주셨습니다. 이것은 입학하면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입학 후에 처음으로 부여받았던 과제가 문학 분석 스피치 과제였습니다. 그때도 박비나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방식을 사용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리고 높은 퀄리티로 과제를 제출할 수가 있었고 2학년부터는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English and
설치 레벨을 나눈 과목에서 주로 선생님이랑 가르쳐 주셨던 에세이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어민 선생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에세이 작성의 가이드라인이 빛나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방식과 거의 동일하고 대주장과 소주장 그리고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에비던스를 제공하는 그 형식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빛나 선생님의 수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로 피드백 부분인데요. 모든 학생들의 에세이를 직접 검토를 해주시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하고 이런 생각을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기 때문에 실력이 굉장히 단기간에 빠르게 향상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빛나 선생님께서는 수업에 굉장히 많은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때문에 그 수업만 잘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고등학교에서 영어를 함에 있어서 빛나 선생님과 함께했던 경험 매우 큰 도움이 되었고 다른 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3월 빨리 넘기겠습니다. 얼굴이 살짝 뒤에 공개돼가지고. 요거는 이제 작년 초에 중1 하버드반 제자들이 저하고 공부했을 때 인터뷰 영상입니다. especially with the MD classes, are helping me to evaluate thoughts and ideas. Also, the review notes are helping me to think and organize what I study. I think this would be a great chance to improve your English skill because our teacher explains about English in a very easy way and it isn't hard to understand this one. Also, in our IB class, which is a English debate class, you can it will help you improve your speaking and writing skills, and it is also fun because we can learn this through watching and talking about a movie. For these reasons, I recommend you coming to our class. We will have I class. We see a movie and we discuss about it. We can think of a symbol and meaning in the movie, and it is fun listening to that. We also learn the people speaking grammar. Our teacher made it easy to understand. I think this class is a fun place to study. 네, 그래서 이제 졸업한 친구들인데 영어 되게 잘하죠.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왔을 때는 대부분 다 이제 토킹이 되는 상태이고 또 안 되더라도 하게 하면 되죠. 그래서 1년 정도 들으면은 다 영어 말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진행이 되고요. 일단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우, 많이 이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저는 작년까지는 중등을 했습니다만 이제 초등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초등 쪽으로 이번 연도는 완전히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수강 대상은 초등 5학년에서 6학년이 되겠습니다. 수강 레벨은 제일 높은 반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5학년은 GT 지금 하고 있고 얘네들이 이제 6월쯤에 GT 플러스로 다 바뀔 거예요. 그래서 GT 플러스 그다음에 초등 6학년은 스텐이고요. 스텐은 현재 진행 중이고 하버드는 이번 연도 3월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상시 등록할 수 있으시고요. 가르치는 과목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식 문법, 그다음에 독해는 토플이랑 수능, 5학년은 토플까지만 합니다. 6학년부터 수능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IB, 문학, 비문학, 스피킹, 라이팅인데 요즘은 문학을 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스닝은 과제, 그리고 당연히 해설도 해주고요. 난이도는 중상, 최상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 정도 레벨부터는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개강 날짜는 지금 상시 등록 가능하시고 3월 10일에 초등 봄학기가 개강이 된다. 그래서 우리 특히 하버드 반이 이제 3월 달에 저랑 같이 또 시작을 하고 하버드 반 같은 경우는 거의 60%를 제가 영어로만 말을 해요. 그래서 스탠 반보다 하버드 반이 영어로 말을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영어 좋아하면 거의 날라다녀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을 거고 수업 요일밀 시간은 GT 같은 경우 또는 GT 플러스겠죠. 월금 화목 4시부터 6시 15분까지 스탠반은 월금 화목 6시 15분부터 8시 30분 그다음에 하버드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 반 당연히 클리닉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추가적으로 많이 봐줘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수업이고 일단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고 저도 즐겁고 그리고 같이 힐링받는 수업이고 실력도 느는 수업. 요렇게 저는 어머님들 아버님들께 어필하고 싶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건 제 번호입니다.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저한테 상담을 받고 싶으시거나 뭐 문의하실 부분 입학 관련해서 문의하시고 싶으시면 정말 연락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 번호 저장해 주시고 아니면은 뭐 학원으로 연락 주셔도 되시겠습니다. 긴 이야기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아버님. 감사합니다.